45년까지의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그것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어떤 잡지를 통해서 일본이 조선의 왕궁에 침입하여서 면성황후를 시해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충격은 아주 컸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원한이라는 것은 쉬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말 이후는 일본 정부 에도마부는 토쿠도하고 울룬도에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7세기 말에는 안현복을 통해서 또 당시에 조선왕조하고 에도마부 사이의 약속을 통해서 오히려 토쿠도는 당시는 한국에서는 우산도였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가 아니라 마츠시마라고 토쿠도를 불렀습니다. 네, 마츠시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송도였습니다. 그거는 일본에서도 일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17세기 말에. 그러니까 토쿠도를 일본이 편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당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에 한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은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왜? 토쿠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그 당시 국제법의 판례를 봐도 이거는 그 허용 범위를 넘은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주장으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빌미로 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 이것도 그렇죠. 이제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은 일본이 1945년에 폐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본 영토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후 처리를 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국하고 일본 사이의 조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일본 영토에 독도가 들어가는지 한국 영토가 되는지 그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 영토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고문도, 울룬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총무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울룬도 이름은 있지만 토쿠도의 이름은 없지 않느냐, 한국 영토에. 이게 일본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일본 주장은 토쿠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영토에, 그래서 토쿠도는 일본 영토로 남았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토쿠도만한 섬은 한국에 3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산진적으로 울룬도에 속하는 게 토쿠도이기 때문에 이게 1945년 이후 연합국의 입장이거든요. 연합국의 입장은 1946년에 나온 연합국 문서 스캐핑 677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토쿠도는 울룬도하고 함께 한국 영토로 규정됩니다. 이 677호가 도대가 되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마지막 조안이 나오는 그 직전의 조안은 영국 조안이었는데 1951년 4월 7일에 영국 조안에는 정확하게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마지막 조안은 약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문장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 조그만 소물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앞에 영국 조안은 약도가 들어있으니까 그 약도에 일본 영토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톡토가 완전히 그 일본 연도에서 빠져 있고 한국 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였지만 마지막 그 조약은 그곳을 도대로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변경이 있으면 톡토가 일본 연도가 되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 부분은 없으니까 그대로 톡토는 한국 연도로 해석하는 게 국제법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또 해소를 하는 스카핑 677호 1이라는 것이 그 3개월 후에 나옵니다. 이게 51년 12월에 거기에는 그러니까 스카핑 677호라는 톡토를 한국 연도로 규정한 연합 문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영국 조항 거기서부터 전혀 톡토가 변함없이 한국 연도다라는 그렇게 해석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좀 듣다 보니 이게 패전 이후에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까 초안에서부터 이게 자꾸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네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상당히 그 일본의 어떤 교섭이라든가 일본이 엄청나게 뭐 한 그 로비를 했죠. 로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거의 대사급으로 보내진 미국에 위리엄 J. 시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보르트의 아내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리엄 J. 시보르트가 미 금성의 선배폴이에요. 그러니까 위리엄 J. 시보르트를 로비를 하면 일본에 유리하게 연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일본 정부의 단지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위리엄 J. 시보르트는 그 일본 그 여자가 아내니까 일본도 로비하기 쉬웠고, 결국은 1949년 11월에 처음으로 위리엄 J. 시보르트는 미 금성에 톡토는 일본 것이 맞다. 예.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톡토를 일본 연도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까지는 톡토를 완전히 한국 연도로 쭉 기재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미국이 조금 흔들렸어요. 네네. 그러나 미국도 마지막은 톡토가 한국 연도라는 첫 번째 연합국 합의가 있거든요. 여기 고역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사실 6.25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네네. 그때 미국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북한이 혹시 한반도를 완전히 적화 통일 해버릴 때는 톡토가 북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생각은 톡토는 기지였습니다. 기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럴 때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경우는 톡토를 일본 연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의가 미국 안에서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미국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고 외부에 이웃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이제 아주 철저한 로비가 확실히 엄청난 로비를 했어요, 일본이. 그러면 패전 이후 전쟁 이후에 이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카이로 선언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카이로 선언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연결되는 내용들입니까? 카이로 선언 제8조 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카이로 선언 제8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 노예산대에 있는 코리아를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킨다.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연도는 일본 연도 내용이 나옵니다.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kyūshū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한정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포츠담 선언의 흡수가 됩니다. 카이로 선언의 이 내용이
좀 정확하게 하면 카이로 선언의 재발조가 아니라 이 내용을 그 포츠담 선언의 재발조가 흡수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독도 부분을 말하면 그 우리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작은 섬들이 뭐냐? 예. 그 일본 연도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는 되는데 4개 기본적인 섬, 주변의 작은 섬들 여기에 독도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들어가냐. 예. 이것이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정 과정에서 연합국이라고 해도 뭐 미국하고 영국이거든요. 그때 대표는 이 두 나라입니다. 사실 중화민국도 있었지만 중화민국 대만에 갔기 때문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나라 합의로 합의가 나머지 연합국이 그 두 나라 합의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영국은 독도는 확실하게 한국 영토 예. 이렇게 갖고 미국은 그곳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카이로 선언에서 이제 그 일본이 그 뭐 보통 뭐 탐욕이라든가 불법으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뭐 얻은 이것들은 네네. 전부 다 이제 그 돌려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저희들이 알기도 이제 뭐 대만이라든가 네네. 뭐 전부 다 이제 그 다 돌려주는데 예, 예. 왜 독도는 그러니까 예, 문제가 독도는 그래서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미국 쪽의 태도가 좀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 6.25가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예. 그때 미국은 그 특히 북한 준공 당시는 그 소련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한 그 반발의 의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독도를 기지로 삼으려고 한 거죠. 예. 예, 예. 미국도. 그러니까 반대로 그 독도가 북한 측 소련의 기지가 되면 안 된다. 그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이 사라질 경우예요. 그때는. 그때는 완전히 북한탄이 되는 경우. 예. 그때는 일본 연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미 금성의 그러한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남았잖아요. 예. 남았기 때문에 54년 한미동맹이 법적으로 이제 유효화가 되죠. 그 이후부터 미국도 독도는 그 한국 연도로 그대로 그 미 지명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까지 쭉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약간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로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미국만의 그 결정으로는 못하기 때문에요. 미국도 마지막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상은 독도는 한국 연도라는 데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 달레스라든가 그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책임자라든가 그 이후에 나오는 미국 안에 그 미 금성의 자료라든가 그것을 봐도 특히 54년에 미 금성의 자료는 독도가 일본 연도라는 주장은 난센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논문을 써가지고 일일이 뭐 반박하신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반박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까지 쭉 그 이야기한 내용, 예. 그 독도가 일본 연도다라고 그 일본이 주장하는 부분이죠. 예, 예. 그거는 미국 쪽에 그럴듯한 문서를 그 주장하여서 일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 주장의 핵심은 라스크 소환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비밀 문서였습니다. 예, 그 1951년 8월 10일 미국의 금성의 라스크 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독도는 1905년 이후 시마네형 오키섬에 그
관할로 되어 있다. 막 이러한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는 말을 안 했지만 그런 문서를 보내와요. 예. 예. 네, 그러나 그것은 비밀 문서였고 각국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 근무성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서일 뿐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미국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도 아니고 장관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무장관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간보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다른 나라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거는 당시에 미 근무선만의 이야기다. 그러한 문서를 남겼습니다. 달레스 장관의 말로. 그것을 일본이 그런 조그만 거 꺼내가지고 전체적인 위경인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그러나 이거는 미국만의 견해이고 비밀 문서이고 각국이 당시는 연합국이 합의를 해야 이게 한국 영토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그때는 또 한국의 의견을 상당히 무시를 했어요. 한국이 연합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불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논문은 일본의 핵심적인 주장, 라스크 소환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국제 논문으로 냈습니다. 예. 네네. 독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객관적이고 상당히 치밀한 논리를 개발을 하고 대응을 하고 계신데, 또 교수님이 말씀 중에 보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대응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제 특히 너무 무대응의 논리, 무시하는 논리, 이것은 옳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조금 귀에 들어왔는데, 이 독도 문제와 관련됐을 때 이게 한국 국민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연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연구가 진전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액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제법으로 볼 때 걸리지 않는 차원에서 액션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나서서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무대응하면 그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다, 민간이 아니라, 민간이 할 경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할 때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독도는 한국 영토다,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했다라고 국제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무대응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일본이 또 계속 그쪽에서는 왜곡된 연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까 갔던 라스크 소환을 요새는 영국하고 호주도 인정했다라는 그런 완전히 고짓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짓말이다, 그것을 더 자료성 있게 연구 논문이라도 내지 않으면요, 일본의 거짓된 논문 자체가 세계화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도 문제는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그거는 다 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도를 포기한다면 그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정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구 논문도 이제 계속해서 쓰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마 뭐 독도 문제 연구소도 만들어서 이제 시민 강좌도 뭐 하신다라고 이제 네네. 말씀 들었고 그 국제 사회에 이제 그 발표까지 해서 뭐 인정받기까지 아마 교수님이 활약이 참 대단하시다고 이제 그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저희들이 조금 이제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죠. 교수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일단 뭐 듭니다. 예, 이 독도 문제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문제와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그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일본의 전략입니다. 예.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서로가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도 서로가 거기에 가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인지 한국 영토인지 정확하게 하자. 이게 국제사법재판소 문제인데요. 그런데 일본의 전략이라는 그 이야기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성격에서 옵니다. 먼저 그 일본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분쟁 지역이라고 하면요, 그 의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쟁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분쟁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독도가 일본 영토인지 한국 영토인지 모른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본 영토일 수도 있고 한국 영토일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일본은 막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으로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정확하게 하자.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 독도가 일본 영토일 수도 있다. 이거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독도는 정확하게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그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독도는 일본 영토일 수 있다. 50%는. 이것을 한국이 인정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한국 쪽의 주장을 완전히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토 문제가 있을 때 간 나라에서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할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 안 갑니다. 절대.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생각교류도 문제 있잖아요. 조도 문제. 예. 일본은 아무리 중국이나 대만이 이게 그 일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절대. 일본은 그 생각교류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답은 하나입니다. 생각교류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그 너무 순진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실태를 말씀드리면요. 45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 산하에서 출범돼 가지고 현재까지 뭐 77년 정도가 됐죠. 그런데 해결된 사건은 16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휴전 상태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누구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진짜 전쟁 상태가 돼가지고 가는 게 보통입니다. 예, 예. 지금 독도를 그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자 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예. 거기에 함께 가자라고 하면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은 득회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배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나라가 5개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혹시 패배해도 불복할 수가 있어요. 니카라과하고 미국이 옛날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웠거든요. 미국이 패했는데요. 불복해버렸어요. 예. 다른 나라 불복을 못 해요. 다른 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5개 나라가 합의해가지고 그 불복한 나라의 군사 행동을 포함하여서 그 제재를 가하니까. 그러나 그 5개 나라는 자신들 불복해도 이게 5개 나라가 일치해서 그 군사 행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 나라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그 완전히 자유의 몸이에요. 이런 불공평한 재판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그 학생들이 오조스를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가서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것을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 중에서. 뭐 일본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 의심하는 사람은 독도 문제를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그 주장만 공부하고 있구나. 예, 아유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교수님께서 이제 많이 연구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아마 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제가 경상북도 공의가 그 우른도 독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청이 하는 독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벌써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에 제가 즉 그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15명 정도의 연구위원들이 유럽 독도에 관한 여러 분야에도 상당한 권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독도 연구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우리 세종대에도 제가 소장으로 있는 독도정보연구소도 있고요. 동북아역사재단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조금 그 새로운 연구에 진척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 논문도 쓰시고 특히 그 학교에서 독도 종합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시민 강좌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독도 문제를 알려주고 계시고 또 독도 관련 아마 각종 뭐 위원회 활동도 아마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에도 역시 이걸 발표하고 인정받으려고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걸 보면 뭐 저희들이 좀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그 계셔서 참 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무엇이고 그 주장의 잘못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극우 세력과 여기에 동조하는 한국의 신친일파에 대한 내용을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93년에)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고 간접적으로 연행도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코노 담화가 일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에는 당시 일본 총리였던 무라야마 토미이치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를 하여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고 침략 전쟁에 대해서 세계 앞에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일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일본의 극우파 세력들이 이 두 가지 선언을 오히려
공식적으로 부정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해서 이제 본격적인 역사 부정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제국하고 일본이 1대1이 돼가지고 일본이 위도 아니고 대한제국이 아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합방하자.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910년 합방이 아니라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대로 가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제국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전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예, 이런 부분은 지금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예.